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4페이지를 펴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총론 조세에 의해서는 뭐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납부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어떤 것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물납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시불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납부요. 나눠낼 수 있는데 세금을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어떤 게 허용된다? 재산세 일단 대표적으로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까? 예, 허용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허용됩니까? 예, 양도소득세도 허용되고, 상속세 허용됩니까? 예, 증여세라든가 뭐 법인세 등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고요. 제2절 조세 분류 보십니다. 자, 조세 분류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도 틈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보시면 아까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양가로 1번 국세를 보니까 의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하는데 줄글 필요 없습니다. 국세 대부분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돼서 지자체 재원이 되기도 하고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요.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관세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 우리가 미국에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한다거나 뭐 하와이 섬을 수입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한편 국세는 일세목에 일세법이 있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요.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이 있고, 법인세, 법인세법, 이렇게 하나의 법에는 하나의 세목이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도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에는 상속세 또 증여세 이렇게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세목 일세법주의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이냐 시험에서? 안 중요해요. 자, 그냥 교양입니다. 자, 3월 달부터는 이런 얘기는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내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지난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제가 하나하나 요거 판사하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기초적인 내용들 어떤 것은 기초인문과정이나 이렇게 기초과정에서는 자세히 제가 판사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이제 배경적인 것들. 근데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들은 이제 순환이 진행될수록 이제 과감하게 생략한 것들, 그런 설명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니면 이렇게 짧게 읽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또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 자, 내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네, 한 문제 출제되고, 소득세에서 이제 6, 7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6, 7문제 나오는 거고,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고요. 부가가치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고요. 출제 안 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 증여받았을 때 부과되는 이 상속세나 증여세도 요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출제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독립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할 때와 매매로 취득해서 갖고 있을 다가 팔 때 그 세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취득할 때 또 팔 때 내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잠깐 여기 한번 교양 삼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속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상속세는 이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같은 것은 살아생전에,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그럴 때 무상으로 이전할 때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수증자. 자,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건데, 자,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이전하고, 증여세는 자, 살아생전의 생전행위를 통해서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어떤 간에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이제 그 관련한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로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고가의 어떤 뭐 물건들 구입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뭐 등등 우리가 기름 넣을 때도 그렇고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데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주세, 어젯밤에 주세 납부하신 분들 계시려나? 예. 어젯밤에 술 마신 분들 주세 냈잖아요. 주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전혀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독립한 문제로 인지세가 출제되진 않지만 인지세가 조세 총론에서 이제 세목 이름은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관계가 있고요. 인지세는 증권거래세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죠. 주식거래할 때 내는 거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세목 이름은 보게 될 건데, 자, 독립하게 출제 안 되는 거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데, 자,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우리가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세나 농특세 같은 것은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되는 세금입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15페이지 양가로 2번에 지방세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의의를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가로 안에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 자, 시군구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방자치단체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지방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그 세목을 보니까 취득세,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서너 문제 나오는 거고 중요하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오는 건데 28회 시험 두 문제 나왔지만 29회 시험은 한 문제 예상하시면 되고,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되고요.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 네 가지, 얘네들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왔지만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 특징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같은 거 할 때는 세금인데 시험과 관계가 없죠. 담배 소비세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500원 하던 담배가 4,500원으로 올랐죠. 아, 진짜 그냥 아직까지 열받네.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서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못 끊어가지고 담배 소비세 전혀 시험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세는 여러분들이 몇몇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주민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일부가.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뭐 당연히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자, 그래서 지방세 체계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특별자치도세하고 특별자치시세가 맨 끝에 있죠. 예. 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산세는 누가 과세 주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군구 이렇게 공부는 하지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 지방세 과세 주체에 따라서 지방세 국세로 나누는데 여기를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로요. 자,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 지방세 이렇게 나눴습니다. 국세는 우리가 내국세와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데, 관세는 시험 관계가 없다고 그랬고, 내국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고, 1세목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요거 원칙도 소개해드렸고 예배도 살짝 봤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자,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뭐 등등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세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양이고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 과세 주체가 누구냐? 최근에 나온 게 26개 시험 때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많은 지방세들이 있지만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만 아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배웠네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취득세. 취득세. 자, 특광 도가 과세 주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지자로 이름이 지로 시작하는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번 봅니다. 여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부과되는 그런 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처음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보다 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자,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그거를 부가가치세를 받잖아요. 그럼 걷어가지고 거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부가가치세 일부,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구,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 있는데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겁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구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자 시군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추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지난 기초인문과정 들은 사람들은 지방소득세를 배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보세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요. 자, 지방소득세. 얘만 아직 세목 이름 낯설고 몰라도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자, 우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특광 도가 과세인 세금, 취득세.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 도세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잖아요. 등록면허세 누구라고요? 구도. 재산세 시군구. 아, 그럼 어려울 거 없네요. 다시 절봅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 도세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주체를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자 지방세 과세 주체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7개 지방세 과세 주체만 여러분이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민세 같은 애들이 특광 시군세고 주민세가 이제 지방소득세와 함께 특광 시군세인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어요. 요거만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15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요거는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되고 하여튼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면, 자, 들어보세요.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주체는, 자, 누가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11개 지방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 그 다음에 거기 15페이지 잠깐만요. 지방세 체계에서 그 표에서 그 꽃표시가 있죠. 당구장 표시. 조그만 글씨로.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살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서울은 보세요. 서울은 여러 구가 있는데, 좀 차이가 나죠?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나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 종부세 대상자들을 보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나 이런 데는 넘쳐나는데, 강북 같은 데는 거의 별로 없고, 강남에서도, 한강 이남에서도 뭐 일부 구는 구 전체에서 주택분, 그 당시에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어. 아, 진짜 정말.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가 어떤 구는 같은 서울인데도 넘쳐나고 어떤 구는 이렇게 막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100을 내잖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100을 내면 그 중에서 일부는 특별시세로 해가지고 서울특별시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일부는 이게 이제 그 자치구로 들어가요. 노원구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면 50% 절반 받아가지고 진짜 서울특별시 재정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에 골고루 배분해줘요. 자, 그래서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자, 재산세를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세 주체에 따라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는 거. 넘겨서 16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기 필기가 다 돼 있죠? 자, 나와 있죠? 보충 그래가지고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줄 긋고 체크할 것은 아까 물납과 분할납 허용되는 세금 아셨죠? 조세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보충 내용을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고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광 도가과수인 세금 취득세,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세 가지에다가 동그라미,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도가 과세유치한 세금, 등록면허세, 시군구 과세유치한 세금, 재산세, 그리고 특광 시군이 과세유치한 세금,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 거기 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민세도 특광 시군이 과세유치이지만 뭐 됐습니다. 뭐. 그리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유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있죠? 요걸 좀 설명드립니다. 3월 달부터는 이제 3월 달에 강의할 때는 조세 분류는 이런 직접세, 간접세 이런 용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하지 않는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월 달까지는 제가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직접세, 간접세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시험에서 제 강의의 특징은 조금 시험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좀 빨리빨리 해서 그냥 지나가고 조금 빨리 말이 빨라지고 조금 중요한 내용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천천히 하고 또 반드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수십 번씩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문제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11월, 12월 달은 우리 학원에서
제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문제가 안 나갔었죠. 카페만 제가 올려놨는데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저 사무실 가서 뭐 카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 시간에 제 개인 다음 카페 이제 소개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요약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이 나와요. 제 강의는 저는 무조건 5월달 되면 요약집이 나와요. 그래서 5월달 되면 요약집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 요약집이 5월달에 핵심 요약집이 나오기 전에 11월, 12월, 1, 2월, 3, 4월까지는 제 다음 카페 핵심 요약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요약 정리, 강의한 내용 있죠? 요 강의하면 그 강의한 내용의 핵심 요약을 거기다 올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운받으셔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상당수 분은 지금 오지도 않고 있어야 해. 진짜 잘 보고 있는 반면에 거기 문제가 또 올라가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도 올리고 그랬는데 OX도 올라가고 두 개 중에 고르기 문제도 올라가고 오지선다 문제도 일부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OX라든가 학원에서 이제 협의해서 그 OX라든가 이제 문제 그를 다음 주부터 나갈 거예요. 갑자기면. 그래서 협의를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얘기해봐서 다음 주부터 문제를 나갑니다. 제 지론은 뭐냐면 항상 공부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을 잘 들었어요. 알 것 같아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난 뭐가 배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자,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딴 거 없어요. 자, 본인 몰라요. 아니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누구나 아냐? 문제만이 알아요. 문제를 풀어봐야지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고 핵심이 어떤 건지 포인트가 어떤 건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공부했다, 배웠다. 그럼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 이게 제 지론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는 학원에서 배부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부하지 않고 제 카페에서 그 단계별로 배운 내용에 대한 그런 배운 거에 대한 요약 정리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일단 학원에서 OX나 이런 거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3, 4월 달에는 이런 용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만 기초 과정만 1년만 그래서 용어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있죠. 이게 뭔지 일단 설명을 듣고 교재는 좀 이따 봅니다. 자, 여기 봅니다.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사람 많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추운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딱지 새겨가지고 제 종소리든 뭐든 제가 부모님 댁에서 31일 날 부모님 댁에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잔 하고 있다가 제 종소리 집에서 TV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 종 쳤을 때 이제 제 종 칠 때 부모님께 세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 내외분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새해 축하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떡하네 그 새벽 자는데 새벽 잤어요. 술 좀 먹어가지고 졸려가지고 잤는데 새벽 한 4시인가 되니까 눈이 딱 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새해 다짐들을 좀 하고 막 그랬어요. 새해 올해는 자 요것도 좀 하고 요것도 좀 하는데 일단 한 가지는 벌써 못 지키고 작심삼일로 끝나고 벌써 한 가지를 못 지켰는데 여러분들도 다짐들을 하신 게 있으셨는데 그 결심이 하여튼 변치 않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하여튼 우리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로 분류해요. 직접세, 간접세. 자, 직접세는 뭐고 간접세는 뭐냐 그러면 직접세라는 것은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을 우리가 담세자라고 해요. 글자를 보세요. 처음 오신 분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요. 담세자, 세금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세금을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부동산 관련 조세들은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대부분 조세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을 읊어볼게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취득세는 이런 세금이 아까 살짝 소개해드렸는데
법에 이런 거 열거되어 있는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자의 조세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할 때, 자,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이제 취득세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해. 종부세,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무자고요. 그 자가 종부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그 양도자, 개인이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고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들은 납세무자와 담세 일치합니다. 간접세는 어떤 거냐면 납세무자와 직접이 반대니까 간접이니까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요 불일치예요. 자, 일치하지 않는 세금.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거냐? 자,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증권거래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세 예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인 것은 간접세인 조세인 것은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뜻만 이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간접세인지 부가가치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예요. 사업자가. 자, 그런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요. 그리고서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공급한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거래 징수한다고 하는데 받아서 내요. 자,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예?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죠. 자, 근데 세금 부담을 납세무자, 사업자가 하지 않고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양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해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백화점이든 뭐 가게에서 마트든 물건 사가지고 저 카드로 쫙 긁으면은, 그러면은 거기 매출전표 보면은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예요. 원래 그 사업자가 내야 되는데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세금 부담했잖아요. 그거 사업자가 받아가지고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이제 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세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술 한 병 사서 마셨어요. 자, 그럼 거기에 붙어있는 주세, 원래 그 소주면 소주, 맥주면 맥주, 그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런데 그거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들이 술값에 다 반영해서 자, 부담했었잖아요. 자, 이런 게 간접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나보고 직접세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가세 같은 간접세가 있는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의의보입니다. 줄 안 그셔도 돼요. 납세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인데 납세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세목을 보면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간접세에 의해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데 부가가치세 등등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줄긋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한 가지 뭐 좀 말씀을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있잖아요.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금들이 아까 우리 교재에 쭉 열거돼서 나와 있었는데 하나하나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뭐 국세 세목을 막 외우고 지방세를 막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시험은 옛날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세의 세목은 다음 중 지방세인 세목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 자, 시험에 지금은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저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잘 보고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이없이 지금도 보면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이렇게 했는데 끝에를 안 보고서 그냥 문제를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걸 실수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잠깐만 기다려. 주관식 아니에요? 객관식이에요. 우리는 주관식이 없어요. 우리는 객관식이지. 자,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4번.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는데 옛날에 요때 17회 시험 때 출제된 건데 요때 상당수 사람들이 틀렸어요. 이 문제를. 왜 틀렸냐고 이 주는 문제를 부동산 보유 단계 그러니까 재산세 그냥 박 찍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보유 단계 부과되는 뭐 국세는 그랬으니까 종부세를 골라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뭐예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국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등등 이제 이게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국세, 지방세 세목을 외울 필요 없어요.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 이것도 시험에서 직접세나 간접세나 이건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법령에서 분류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거라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다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목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3번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하는데 요거는 이제 법령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법령에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원래는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원래는 저 여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나눠드린 것보다 원래는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몇 페이지까지 일단 다음 주 기본서 나오기 전까지 몇 페이지까지 이번 주 첫 주에 복사할까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그러시길래 제가 원래는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책도 없는데 많이 나가면 그것도 나중에 또 표시하려면 이중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냥 요까지만 나가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많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진도를 많이 안 나가니까 원래는 좀 더 나갔어야 돼요. 책이 있었으면. 근데 이제 오늘 좀 천천히 갑니다. 자, 그렇게 편하게 한번 보시고요. 낯설어서 용어를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처음 공부하신 분들 어려운 거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그냥 편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어떤 거냐면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 사용 목적 자,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자,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목적세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세는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가 다 뭐냐면 보통세예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합니다. 일반세, 보통세라고 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법령에는 보통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취득세 걷어가지고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는 자, 걷어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 만들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국세, 법인세 이런 것들을 걷어서 일반적인 국가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이렇게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법에서 정해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이것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금들이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는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예요. 교육세. 자, 사용 목적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줄 긋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짐작만 하면 돼요. 어떤 목적으로 쓰겠습니까? 교육 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지도 알겠죠. 역시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농어촌을 위해서요. 짐작만 하면 돼요.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는데 자 봅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자주 보게 될 건데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냐. 여기를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유지 관리 목적으로.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특정 자원분과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네, 특정 자원분은 어떤 세금이냐면 까먹어도 괜찮아요. 특정 자원분은 어떤 세금이냐면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데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지하 자원, 광물 채광하거나 자, 온천수나 지하수 같은 거 채수 퍼올리거나 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시험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소방시설 같은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보면 이제 재산세 있잖아요. 걔 친구예요.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요.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항상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재산세 있는 곳에 항상 누가 나와 있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근데 얘가 어디만 안 따라다니냐면 물납, 분할납부만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물납, 분할납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웬만한 곳에 다 따라 나와요. 그것만 안 따라다니지. 자 그런 세금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보세요.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해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종류는 아까 얘기했어요.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학자들이 직접세, 간접세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 안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묻지 않지만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목적세, 국세와 지방세로서 목적세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한번 외워봅니다. 교교, 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는 찌입니다. 저를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또 11월 11월 기초인문과정을 공부한 분들은 암기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의미로 더 큰 소리로 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 저를 봅니다. 목적세 종류,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어떻게 외우냐. 국세 목적세는 세 가지요. 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교교, 농 올리고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는 찌. 아셨죠 여러분들? 다 같이 붙여서 자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 교교, 농, 찌 이렇게 외웁니다. 교 뭡니까? 교육세. 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농어촌 특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목적세인 것은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소리를 내면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 외우고 찬송가 부르고 절 다니시는 분들은 불경을 암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리 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공부는 세법은 저와 함께 하려면 일단 외울 것을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하고 복습해드리고 그럴 때 같이 복습하고 외울 때 같이 외우고 그래야지. 집에 가서 도서관 가서 쓰면서 외우려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만 더 알고 있는 분들이 더 큰 목소리로 하면서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 교교, 농, 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자, 16페이지 3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보통세, 의요. 그냥 줄 걸 필요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합니까? 보통세라고 합니다. 즉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데요. 세목을 보니까 취득세부터 등등등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목적세요. 농어촌의 산업기반 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인데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세목 나와 있습니다. 국세적 목적세 세 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교, 농. 그 다음에 찌가 왜 나와? 국세 목적세라니까. 지방세. 자, 목적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목적세인 거 찌,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교교농, 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니까 조세 수입의 용도 그랬어요. 쭉 그 용도가 나와 있는 사용 목적이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줄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자, 과세 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 이것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인세가 뭐고 물세가 뭐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강론에서 이제 취득세부터 이제 공부할 때 그때 제가 강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요것도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일단 요것도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와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인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거기 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아까 요거 교재에 우리 있었죠? 그러니까 요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 요 표시 방법에 따라서 조세 분류 요거 한번 살펴봅니다.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분류하는데 먼저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보세요. 우리가 흔히 과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과표. 과세 표준 줄임말인데 흔히 실생활에서 과표라고 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과세 표준이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과표 결정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해? 산출세액 구합니다. 이게 지방세나 국세나 다 이렇게 계산해요. 그럴 때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들어봅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는 수량 그 다음에 면적 몇 제곱미터 또 건수 한 건 두 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표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자들이요 종가세라고 그래요. 종가세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 자, 그 다음에 수량 면적, 과세 표준이 양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합니다. 종량세.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조세를 분류하고 종가세는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취득세는요,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계산 어떻게 하냐고요? 취득한 가격 1억 원, 취득한 가격에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이렇게.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요. 재산세, 종부세도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입니다. 자, 종량세는요.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래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도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등기하는 부동산 1억 원이다? 1억 곱하기 세율. 그러니까 종가세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어떤 게 그러냐면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말소 등기하거나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요. 자, 보세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말소하는 저당권 한 건 말소한다? 한 건당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세율은 꼭 몇 프로?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한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해요. 6,000원. 그래가지고 산출세를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종량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예요. 자,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 표시되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백분율로.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율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정률세. 그 다음에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 그러니까 종량세라고 하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눠지고 또 자 보세요. 종가세일 때 세율은 무조건 뭐가 적용되냐면 정율세율이 적용돼요. 일정한 비율로.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무조건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봅니다.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요?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하고? 종량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박스에 나와 있죠? 바탕스 박스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세. 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등으로 표시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안에 종량세. 종량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한 장 넘기시니까 18페이지 봅니다. 18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자, 종가세 의의가 나오는데 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종가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고, 세목을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등등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뭐라고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의해서 세금 계산됩니다. 종량세 의의, 종량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2회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고, 밑줄이요. 등록면허세 중에서 어떤 거? 일부. 말소등기나 변경등기요. 밑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래요. 자, 밑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찌찌 목적세였잖아요. 그럴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그런 자들한테 부과할 때는 전력 1kW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자, 또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는 자들한테도 부과해요. 그럴 때는 물 1입방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부과되기도 하고, 또 컨테이너,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1TU, 컨테이너 세는 단위인데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이거당 얼마 이렇게 부과돼요. 자, 그러니까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종량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종량세 적용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부과돼요. 문서 한 통당 얼마. 그러니까 인지세도 뭐래요? 종량세입니다. 양이 과세 표준으로 적용되고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나 변경등기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량세 적용됩니다. 종가세도 적용되지만,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나 인지세 같은 애들이 뭘 적용된다고요? 종량세다. 이렇게 해서 자, 말 뜻을 알고 세목의 예를 좀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에 따른 분류,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나오는데 기초인문 과정을 들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게 세율에 따른 분류는 강론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9페이지. 나중에 이제 공부가 다 되면 이제 세목별 세율 구조, 얘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느냐, 누진세율 구조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세율은 자, 오늘은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자, 19페이지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죠? 독립세, 부가세.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보시니까
20페이지에 그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 자 쭉 나와 있어요. 요 표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가세 관한 요 표도 여러분들이 또 중요 표시해 놓고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 표시해 놓고 요거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요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들.